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거제 장목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직원들의 억대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지역 농협은 정식 감사는 물론 상부기관 신고나 경찰 고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거제 장목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입니다. 이곳에서 납품업체와 거래를 담당했던 A씨와 B씨는 납품대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판매할 야채나 과일 등 농산물 구입 가격을 원래보다 비싸게 책정해 농협이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뒤 부풀려진 금액을 지인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이었습니다. 2021년 5월부터 15개월 동안 두 직원이 횡령한 금액은 농협 측이 확인한 것만 1억 3천여만 원. 부풀려진 금액만큼 마트 고객들은 농산물을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겁니다. 배달업체와의 거래를 단절하겠다. 이러한 협박 아닌 협박이 이루어질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농협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 맞춰야 되는 실정이고. 문제는 횡령 사실이 불거진 이후입니다. 지난해 9월 비리에 가담한 한 직원의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농협 측은 이후 농협검사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경찰 고발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의 직원들에게 횡령한 돈 일부를 변상하도록 했고 내부 징계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년을 일한 직원은 횡령 사실이 적발된 뒤 명예퇴직했고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아갔습니다. 다 고향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경찰 조사를 하고 횡령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지경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당 지역 농협에서는 최근 4년 동안 또 다른 직원들의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현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거제 장목농협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지역 수협의 방만한 경영도 문제입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KBS가 5년 전 불거졌던 거제 수협의 부당 대출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봤더니 수협 측이 과거 100억 원에 가까운 부실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권자에게 이자 수십억 원을 감면해준 사실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실제 운영자가 거제 수협 조합장의 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조합장과 관계자들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거제의 한 주택사업단지 거제 수협은 당시 조합장의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들의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98억 원을 대출해줘 쪼개기 대출 논란이 일었습니다. 부실 채권으로 남았던 대출금 98억 원은 어떻게 됐을까? 1년 전 거제 수협은 해당 사업자가 땅과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대출금 100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부실 대출이 일어난 지 6년 만입니다. 하지만 연체 이자는 23억 원을 감면해 다 받지 못했습니다. 거제 수협은 원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이자 감면 없이는 매각 자체가 성사될 수 없다는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취재 결과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토지와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받기로 한 금액은 250억 원 수준. 해당 사업자는 매각 대금을 일시에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땅값을 다 안 받은 상황이고 땅값이 정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그 자체를 거제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거기는. 매각이 정상 진행된다면 사업자는 매각을 통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도 수십억 원이 남게 되는 상황. 거제 수협은 받지 못한 이자를 장기 연체 채권인 특수채권으로 남겨두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냥도 그냥 서류상 해석상 있는 거지 해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은금하고 이자 일부를 입사하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 당시에는 우리 조합의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전국 3대 수협으로 꼽히다 방만 경영으로 수년째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제 수협. 거제 수협은 현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50만 원 추가 출자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의 기업체와 자치단체들이 지진 피해를 본 튀르키예와 시리아 돕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남과는 형제의 나라로 불릴 만큼 방산 등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가 긴밀한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방위 산업체의 점심시간. 식사를 마친 노동자와 임직원들이 모금함 앞에 멈춰 온정을 모읍니다. 지진 긴급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에는 회사와 노동조합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회사는 지진 발생 직후 방한복 700벌과 담요 2,000장을 현지에 긴급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고 이런데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하는데 추위나 걱정 없이 그런 데 잘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주시에서는 두꺼운 옷과 가스 난로, 침낭 등 현지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물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단체 등을 주축으로 구호 물품을 모아 전달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튀르키예 지원에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2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전달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직원 성금 모금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창원 기업들이 또 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 창원시도 일부나마 미력이나마 좀 기여하고자 이번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경남의 구호 물자 모집을 주도해 튀르키예 지진 난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제적십자사에 모두 모여서 튀르키예 적십자사로 같이 의논돼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과 튀르키예 교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4억 달러 이상, 자주포와 전차 부품 등 방위 산업 분야에 이어 원자력 분야 발주도 예상됩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혈맹, 형제국 튀르키예와 오랜 인연이 지진 구호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 활용 방법을 배워 직접 특산품을 팔거나 체험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농어촌 정보화 마을은 경남에만 24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정부 예산 지원 중단에 주민들이 정보화 마을 지정을 포기하는 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천혜의 갯벌과 전통 어업법인 죽방염으로 이름난 남해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2004년 남해에서 처음 행정안전부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컴퓨터 교육장과 사무실을 갖춘 정보센터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금치와 유자 등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객 갯벌 체험 활동으로 한 해 평균 관광객 6천 명이 찾았습니다. 2017년에는 1억 원 넘는 매출과 수익 6천만 원이 생겨 모범적인 정보화 마을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주민들은 정보화 마을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며 주민 80%가 65살 이상 고령이 되자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일 문제가 고령화, 젊은 인재가 없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때문에 인터넷 활용이 안 되는 거. 이런 부분이 최우선 되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원이 끊긴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등 3천만 원을 지원해준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지원을 끊었고 경상남도도 내년부터 도비 지원을 중단합니다. 정부와 마을 스스로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해 자립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을 기업 전환을 2018년, 19년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운영은 마을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주민들이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남에 지정된 정보화 마을은 16개 시군에 모두 24곳. 최근 5년 동안 정보화 마을 5곳이 주민 고령화와 부족한 예산 지원 탓에 결국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현입니다. 경상남도가 아파트 거래 가격 담합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과 민원이 발생한 중개업소 등으로 전세 권리 관계 선순위 확인과 실명 의무 준수 여부, 투기 조장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핍니다. 경상남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중개업 등록 취소와 경찰에 고발을 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민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전체 37억 원 규모로 양식장에서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장비 설치비를 한 대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전기료를 줄인 어민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근 수산 분야에 쓰는 농사용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36%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창원지법이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양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4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